분양시장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청약제도가 시민들에게 조금 더 쉽고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이 개편됐습니다. 이전까지 많은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면서 전체적인 국내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네, 완화된 규제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주대학교 하정민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청약 규제가 정확히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약 제도라든지 규제가 많이 좀 개편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이제 완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별공급 분양가의 상한선 폐지라든지 무주택 요건, 그리고 1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의무, 그리고 재당첨이 10년 기간이었던 것도 이제 폐지가 됐고요. 전매 기간이라든지 이제 실거주 의무, 그리고 중도금, 담보대출의 완화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엔 추첨이라든지 가점제의 비율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규제 자체가 굉장히 완화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이제 청약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다만 조금 안타깝다고 느끼는 것이 이제 기존의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 와서 가점을 좀 높게 유지하셨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 지금 사실상 봤을 때에는 기간의 가점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좀 남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이 1년 사이에 10배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 역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청약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이런 미분양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무순위 같은 경우에는 청약 인파가 거의 많이 몰렸고 경쟁률도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높게 좀 나타나긴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미분양의 기존의 적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량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이제부터는 약간 옥석 가리기가 일부 지역에 시작됐고 양극화가 조금 많아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조금 많이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서울권에서 2만, 경기권에서는 4만 집중돼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부산이라든지 경남 지역에서도 1만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물량 소화와 그리고 신규 물량이 조금 겹쳐서 이런 아직 청약의 해제라든지 규제 완화가 이런 시장의 온기를 조금 불어일으키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고요. 일부 국한된 지역에서만 이제 이런 규제의 수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조금 더 짙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시장 하락기가 이어지면서 역전세난이 확산되고 또 입주 물량이 미분양까지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봄철에 이사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세 시장이라든지 이제 이사철 임대 시장이 조금 리스크가 좀 많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금리라든지 전세금 반환 이슈가 굉장히 많다라고 좀 느껴지고 있고요. 사실 이사철 수요가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지 않은 수준입니다. 근데 반드시 좀 알아봐야 될 게요. 그 집을 알아보실 때 임대로 들어가실 때 특히 대출가, 매매가, 임대가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매매가와 임대가의 비율, 주변의 매매가랑 그 등락분까지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등기부를 확인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더불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집주인의 채무, 세금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동의 없이 그 검색이라든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따지셔서 이러한 전세금을 반환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조금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주대 부동산학과 하정민 교수였습니다.